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 송률 매일경제TV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프로그램도 시작이 됐고 지금 종목 상담도 바로 들어왔더라고요. 네. 사연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BH요. BH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높아요. 24,000원에 10%. 올해 가지고 계셨나요? 네.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참 됐죠. 모르겠어요. 몇 년 됐는가. 하여튼 오래됐어요. 네, 오래 되시기도 했고 지금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고민인 점이 있으실까요? 18,000원에 10%를 매도했거든요. 손실 보고. 네. 그래갖고 이거 목표가가 한 얼마나 갈 수 있는가 하고. 어느 정도의 또 남은 걸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곽유정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네. 네, 손잡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종목 거의 한 최소 못해도 2년 정도 가지고 계신 네.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 네네. 혹시 그래도 물 타셨을 수도 있는데 물 안 타신 거죠, 그동안? 물 안 타고 반을 갖다가 18,000원에 매도를 했어요. 손실 보고. 네네. 손실 보고서 그냥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중에서 반 정도 줄이신 거구나. 그렇죠? 네네. BH가 이제 아이폰 부품단에 이제 관련 종목으로 사실 시장에서 좀 자리매김한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을 보면은 FPCB라고 해서 반도체 기판 사업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이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 기판 종목들이 최근에 대덕전자나 내지는 심텍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관련 네.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폼팩터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플립 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애플에서 이제 내년에 관련 폴더블 폰을 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네. 또 그 내후년에도 또 여러 가지 이런 폼팩터 관련한 제품들을 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부품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그런 장비 수주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저는 BH는 내년까지 들고 가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H가 올 상반기 그리고 이제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났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2분기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3분기 실적도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간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그래도 지금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2025년도는 실적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좀 더 보유하고 계시는 관점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H가 지금 월봉 흐름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박스권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네네. 구간에서는 어차피 장이 좀 흔들리니까 지금 전자기기 업종 섹터도 같이 좀 흔들리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네. 해서 종목을 이제 다 끊어내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비중 반 덜어내셨으니까 나머지 이 비중을 좀 가볍게 해서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BH가 2만 원 구간대만 이제 돌파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네. 매수가 이상 구간 28,000원 구간까지 지금 상단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잘하면은 이제 입절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손절하신 분 그 정도만큼의 약간 그 상세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BH는 쭉 가져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까지 한번 시세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전환까지 한번 시켜보세요. 네네네, 수고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이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그래도 익절가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이번에는 HLB에 대한 고민이네요. 매수가는 77,000원에
비중이 50%나 되십니다. 77,000원이라고 하면 올 초쯤에 매수를 하셨나 싶기도 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송률 매니저님께 이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HLB 77,000원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HLB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시점이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반등을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중 50% 굉장히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아직까지 가남 신약 모멘텀 남아 있고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가격대가 매수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회사 밸류 대비 봤을 때 지금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이제 10월 13일 36,000원까지 바닥을 다졌었는데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굉장히 오랜 기간이 오다 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크지 않은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전환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에 대해서 제가 밸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LMR 파트너스라고 있는데 LMR 파트너스에서 2천억 규모 투자를 하겠다 11월 4일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오늘이죠. 오늘 투자 납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HLB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라든가 밸류 측면으로 봤을 때 매수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의 이제 파이프라인 보시면은 간합 신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만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HLB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는 단순 파이프라인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HLB 그룹을 보시면요. 상장사만 한 10개 넘습니다. 10개 넘는 상장사를 거느리고 있고 거의 모든 신약에 대한 테마가 더해지는 게 바로 HLB입니다. 특히 이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 중심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고 HLB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바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홀딩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거래량 터지고 최근엔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이르렀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77,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77,000원이라고 하시면 일단 목표가는 저는 9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9만 원을 말씀드리냐면은 9만 원 같은 경우는 앞전에 가남시장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우선 1차 목표가는 9만 원 잡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 목표가 9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1324님께서 엔캠에 대한 고민이고요. 91,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34%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엔캠 91,000원에 34% 비중입니다. 오늘 거래 정지됐다가 해제 공시가 나와서 17일 거래 재개가 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이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사유가 해소돼서 이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엔캠에 대한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엔캠도 이제 좀 같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캠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요소 중에서 전해질에 들어가는 그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전기차 관련 기업들, 뭐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올해까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넘어갔었던 게 그 중국의 다불다신 소재 주식회사 맺은 공급 계약이 또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으로 낮아져서 일시적으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소 쪽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3분기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임이 확인됐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은 일단 회수가 된 건데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이제 공략할 때 나름대로 제가 이제 꿀팁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고 있는 기업들로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또
LNF도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봤을 때 또 흑자로 또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캠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있었을 때 반영이 좀 늦은 편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급 계약이 또 취소가 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 기업들을 공략을 좀 잘 안 하는 게 보통 이런 적자 기업들을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런 이제 투자금을 좀 다시 조달받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주가 가치가 희석되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악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이 일단은 적자 기업이다라는 부분들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비중 34%는 단순하게 우리 시청자분이 2차 전지 모멘텀만 보고서 비중을 투입하기에는 약간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비슷한 동급의 소재 관련주들을 공략한다 한다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대형주 라인업 쪽으로 LNF나 에코프로 BM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그 대상은 해소가 된 상황이니까 좀 더 보유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 올라오게 되면은 매수가에서 익절 구간은 충분히 주게 될 가능성 높거든요. 그때 비중 축소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저는 종목 추가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비중만 좀 덜어내자라는 부분들만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에 대해서 홀딩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2차 전지를 매수하실 때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기업들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른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으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들어왔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9만 원에 50%입니다. 9만 원에 5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최근에 좀 하락세가 이어져서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좀 전략을 송률 매니저님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 뭐 수익권이신데요.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조정이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더 가지고 가냐 아니면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부담스러운 밸류가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장비 쪽, TC 본도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기업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저는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꽤 한 2, 3개월은 최소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7개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네? 7개월 갖고 있었습니다. 아, 예. 이게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회장 같은 경우는 50억 규모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한미반도체 수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1월 달 들어서 이거래일 빼고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미반도체 주가 12만 원대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높은 평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기대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6,200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실적 중에서 특히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미반도체 영업이익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미반도체가 올해 영업이익이 45%, 내년은 47%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0만 원 팔면은 47만 원이 남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시즌이 들어올 때 전후로 한 번씩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반도체 제가 이제 아까 수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관 수급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고점이 15만 9천 원 나타나 있는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꽤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고점 15만 9천 원까지 일단 보유를 하셨다가 15만 9천에서 1차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겨 20만 원까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조금 해결되실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고민이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18만 3,7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전망이 괜찮은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10월 말 11월 초에 급등세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네. 곽유정 대표님, 전망 좀 괜찮을까요? 사실 뭐 전망 자체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매수가 부근이시기 때문에 비중 10%로 조금 가볍게 흐름 보시고 더 빠지면은 그때 비중을 실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게 그 깜부 해동 이후로 네. 이제 현대차 쪽도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로부터 또 GPU를 또 공급받는다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엔비디아와의 AI 동맹 이런 이제 관련 소식에 의해서 현대 오토웨버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로봇 관제 시스템 사업하고 있죠. 거기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용 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그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이런 AI 쪽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 결국 이제 현대 오토 에버 쪽에도 그런 사업 기회가 더 많이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가 쪽에 리포트가 나왔었던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가 실제로 실적 봤을 때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년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매년 증가세 보여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탄탄하죠. 지금 현재 AI만 또 붙으면 또 올라가는 또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AI가 또 키워드가 또 같이 붙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그 관련 기대감이 이미 한번 시세가 나오면서 24만 원대 찍어주고 나서 지금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림이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그 되돌림이 다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다음 주까지 시장 좀 더 밀린다 하면은 16만 원에서 17만 원대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종가 기준으로 18만 원대니까 비중만 조금 줄여놨다가 더 좀 더 밀리는 거 봤을 때 그때 흐름 잡히면 다시 원래 지금 하시던 비중 그대로 돌려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들만 좀 고려하셔서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는 비중에 대한 이 해결책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한전기술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 11만 5천 원이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죠? 한 일주일, 한 2주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현재 손실을 보고 계셔서 특히나 네. 고민이신 부분이 어떤 걸까요? 아니, 이게 본전이 올까 싶어서.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송려일 전문가님, 한전기술도 3분기 원전 부분에서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본전까지 좀 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잡으셔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전기술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실까요? 원전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원전의 밸류체인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뭐 조달, 시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설계를 담당하는 게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설계 사업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설계 쪽으로 보면은 글로벌 세계 최고 수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좋은 기업이고 지금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 부근에 사셨는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정고점 구간입니다. 사실 너무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너무 높은 금액에 잡으신 건 맞습니다. 자, 제가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다시 주가가 회귀를 할 것이냐 이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간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시간의 문제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6월 달에 6월 25일 날 12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왜 제가 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6월 달에 상승했던 이유가 체코 원전이었어요. 체코 원전이 26조 원 규모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
누구냐?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로 인해서 가장 빨리 매출로 반영되는 게 누구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한전기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설계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매출로 인식되는 게 바로 한전기술이에요. 언제 인식이 되냐?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12만 원 한번 노려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빨리 엑시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지금 이제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122평선을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만에 하나 이 구간이 깨진다. 그러면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요. 앞전에 한 25% 정도 상한가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6월 12일인데 이때가 기준봉이라고 하거든요. 기준봉의 하단은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78,000원 내지 8만 원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요. 일단은 10만 원 구간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내년 하반기까지 목표가 12만 원 잡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기술에 대한 고민 해결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역시나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LS 일렉트릭이고요. LS 일렉트릭이고요. 예, 43만 8천 원에 10%입니다. 43만 8천 원에 10%. 특히 고민이신 점이 있을까요? 좀 한 몇 주 전에 일단 담았는데 네. 예, 좀 올라갈지 아니면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어디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시고 오늘 좀 하락장 속에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곽유정 대표님께 바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예. 최근에 그 LS 일렉트릭이 이제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자르고 갈지 고민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봐도 지금 시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약수익 구간대이신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한 번만 더 밀리게 되면 어차피 이제 매수가에서 손실 구간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하신 대로, 그러니까 생각하신 대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43만 원 구간대 만약에 깨잖아요. 그러면 조정폭이 한 35만 원 구간대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한번 익절하고서 다시 그 35만 원 구간대까지 밀릴 때까지 조금 더 흐름을 봤다가 공략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에 비해서 국내향 그 수주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향의 그런 이제 전력 관련주들보다는 사실 움직임이 좀 더 뒤따라가는 움직임이 좀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다른 이제 전력 관련 종목들도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 효성중공업도 지금 좀 밀릴랑 말랑 하고 있죠. 여기서 21선 이탈한다 하면은 효성중공업도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지금 조정으로 갈 수 있는 구간대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마찬가지로 좀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지금 전력 관련주들 보면은 지금 매도 거래량도 현대일렉트릭 쪽에서 지금 최근에 관측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는 게 좋은데 보시면은 HD 현대일렉트릭 보시면 외국인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보험 쪽에서도 매도세 이어지고 있죠. 투신 연기금 쪽에서 계속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기관계 쪽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이미 연기금 쪽에서는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이 그래도 이거를 연속 들어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기존의 시장 주도주가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소외주 쪽 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계속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쪽에서 외인 기관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가고 빈집 쪽으로 계속 수급을 이제 이동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 섹터가 사실 뭐 전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사이클보다 지금 아주 강한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쪽은 뭐 사이클 5년 정도 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전력 쪽이 거의 시세가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사이클이다
그거 치면은 보통 한 2년, 3년 정도 가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피크아웃에 대한 사실 우려감도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드린 대로 일단은 한 번쯤은 이제 보수적으로 한번 잘랐다가 나중에 추후 흐름 잡히는 거 보면서 그때 이제 재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세가 무너진다 했을 때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현금 확보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LS 일렉트릭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은 유튜브 통해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박재현님께서 캠트로닉스 고민 남겨주셨고요. 36,900원에 매수를 하셔서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캠트로닉스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주쯤에는 자사주 매각 소식도 있었네요. 송려 매니저님, 이 캠트로닉스 걱정을 해야 할까요? 예, 일단은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매수가가 36,900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사주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15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 시가총액이 5,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다만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매수가가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아시겠지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8월 저점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100% 넘는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달 만에 100% 넘게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반도체 소재인데 하이닉스도 지금 저렇게 가는 마당에 100% 오른 게 뭐 대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맞죠. 많이 오른 것도 맞는데 그만큼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에 오늘 주가 부근 이 구간 지금 3만 원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가 있냐면요. 26,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2평선 있는 구간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딱히 대응할 자리는 아닙니다. 26,000원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10% 정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단순히 반도체 소재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이제 유리기판 쪽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상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리기판 모멘텀 분명히 다시 적용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26,000원대까지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000원 부근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셨다가 어느 구간에서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냐면 4만 원입니다. 4만 원. 앞전에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다가 요 구간이거든요. 3월 달에 증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유리기판을 근거로 해가지고 목표가 4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4만 5천 원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캠트로닉스 시장에서 볼 때는 적정 주가를 4만 원에 보고 있는 겁니다. 캠트로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주도 이어가고 있지만 일단 거의 다 대부분 모멘텀은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매도 시그널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립니다. 11월 3일 날에 윗꼬리 달리고 그 다음 날에 음봉이 나와요. 11%까지 빠지는데 그러면서 거래량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윗골이 달리거나 강한 음봉이 출현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26,000원까지는 우선 지켜보시고 추가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6,000원 구간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리노공업이고요. 51,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의 비중입니다. 왜 안 오르는 걸까요? 계속 제자리 걸음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10월부터 좀 행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네요. 네. 유정 대표님, 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리노공업이 잘 안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흐름들을 보니까 아니 이미 지금 추세가요. 작년 이제 최고가 부근까지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안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다른 급등 나오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고 네.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쪽이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도 지금 가격 반등 일어나고 있어서 업황이 좋고요. 특히 이제 리노공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부문들을 보면은 그 반도체 그 테스트를 할 때 그 테스트 장비에 그 칩을 꽂아야 되잖아요. 반도체를. 그 꽂는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
리노공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도체 이제 검사가 또 많이 늘면 늘수록 또 수요가 늘면 늘수록 리노공업의 수익성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상 컨센서스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 역시도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거의 거진 정고점 구간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리노공업에 또 들어와줬고 보니까 사실 메이저 수급은 좀 지지부진해요. 투신도 빠져나가고 보험 쪽도 그렇게 막 수급 현황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기관계 쪽에서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 조정 줄 때 오히려 리노공업은 좀 탄탄하게 흐름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노공업은 일단은 어차피 지금 약수익권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전 구간대만 크게 뭐 위협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차피 비중 자체가 5%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6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 수익 구간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기서 이제 불타기를 하셔서 비중 10%로 전고점 돌파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역사적인 전고점을 돌파했다 했을 때 그 전고점 돌파 대비해서 15% 30%까지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해서 매도하시면서 이제 수익 챙기시는 전략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본전 이탈하지만 않으면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리노공업 상대적으로는 좀 제자리 걸음인가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는 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6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이십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매도를 해야 할지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얼마일지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분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비슷한 구간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잡으신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왔고 지금 이제 고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고점에서 그냥 거래량 꺾이고 음봉이라든가 윗골이 달리면은 그냥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미 매도 시그널이 나온 자리지만은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비중 10% 갖고 계신데 저는 HD 현대에너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부터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영업이익률이 7%대로 회복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태양광 밸류체인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짓는데 10에서 15년이 소요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때문에 지금 전력 문제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게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기대감은 더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솔직히 저는 완전 고점 77,000원 부근이었으면은 그냥 손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68,000원 매수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도 비중이 낮으니까 일단은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은 저항 매물대가 있습니다. 앞전에 저항 매물대라고 하면은 54,000원 부근인데 지금이 54,000원 부근이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5만 원 언더, 그러니까 47,000원 부근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고려를 하시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70억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1, 2, 3분기 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5억밖에 안 됐어요. 영업이익이 10배 증가합니다. 그게 바로 올해부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밸류체인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점유율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은 이제 막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7,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일단은 전고점 77,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오랜만에 전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리가캠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매수가와 비중은요? 79,000원에 60%.
오, 그래도 수익을 지금 보고 계세요. 비중도 많으시고요. 예, 예. 그렇다면 어떤 게 좀 특히나 고민이실까요? 매독, 어느 선까지 봐야 되는 거 하고, 영업이익이 아직 발표가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싶어. 리가켄바이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최근에 상승세를 보인 만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고민이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곽유정 대표님께 바로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리가켄 바이오 들고 가시는 게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 잘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좀 이게 아리송하신 그런 시점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 기술 이전으로 지금 현재 좀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한 그런 이제 후보 물질들이 이제 임상 1상 성공하고 임상 2상 성공하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ADC 쪽으로 해서 여전히 또 기술 이전 관련 소식도 또 빵빵 터트려줬잖아요. 예, 그럴 때 또 다시 리가켄 바이오도 추가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같이 또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큰 그런 이제 세력들 수급들이 있죠. 주도주 쪽으로 갔었던 그런 세력들 수급들이 계속 이제 빈집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그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분위기가 뭐 나쁘거나 하진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기술 이전했었던 ADC 후보 물질이 이번에 그 임상 시험에서도 우수한 이제 효과를 냈다라는 또 관련 소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임상 이상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지금 후보 그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지금 또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관련 후보 물질들이 개별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 쪽의 분석들도 많거든요. 보니까 어떤 이제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2상 관련해서 중국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후보 물질 같은 경우도 임상 1상 이제 완료가 끝나면 이제 임상 2상이 이제 곧 개시가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또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적응증 이제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일단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장 사이클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를 이제 세워 나가실 때 어떻게 세워 나가는 게 좋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목표가를 세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세선을 미리 좀 작도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상 추세거든요.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저항선, 지지선을 잘 작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존에 이제 9,500원 구간대 구간에서 지지받았었던 흐름들 관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 구간이 13만 5천 원 이제 부근에서 한번 저항받았었는데, 요 구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추세 이탈하지 않고서 흐름 잡혀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 4만 원 단위로 레벨업 하는 그런 구간대가 지금 관측이 되고 있어서 17만 이제 5천 원 구간대 대비해서 플러스 4만 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0만 원 지금 구간대의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구간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하단으로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 17만 원 선만 일단은 유지를 해주면요. 20만 원대 일단 진입 가능성 보고요. 21만 원 선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25만 원 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4만 원 단위로의 레벨업 구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그 시세의 흐름 잘 관찰을 해보시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수익 구간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익절 잘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근데 정말 만약에 주가가 흔들려서 15만 원 선을 이탈한다 하면은 그때는 일부 익절만 좀 하시면서 추가 추이 다시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시고 하단 15만 원 이탈 시 일부 익절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셔라 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면서 이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고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성일 하이텍이요. 성일 하이텍이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96,500원에 했는데요. 네. 지금 많이 추락해가지고 지금 한 20%, 58%가 마이너스예요. 58% 마이너스시고 비중은 어느 정도실까요? 한 20%? 20%고 혹시 작년 한 상반기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재작년 하반기요. 더 오래되셨군요. 23년도. 네, 지금 손실이 크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송리우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은 굉장히 오래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 앞으로 상승세가 있을란가 아니면은 금양처럼 그리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예, 시청자님. 일단 제가 먼저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금양이랑은 일단 계열이 다릅니다. 계열이 다르고 성일 하이텍은 그래도 이제 건실한 기업으로 우리가 봐도 좋은데요. 일단 최근에 굉장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인데요. 내년부터는 흑자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뭐냐면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외형 성장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10월 17일 날 이제 유증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500억 규모입니다. 500억 규모인데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증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이 더해지기 마련인데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에 이어왔어요. 10월 17일 날 나왔거든요. 공시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유증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중이 낮아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구간에서 좀 비중을 담으시면 되냐면요. 35,000원 구간, 그러니까 122평선을 수렴하면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00원 구간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10% 정도 추가 매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일 하이텍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1세대 전기차들 계속해서 폐차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5,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일단 추가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홀딩 전략 드리고 싶은 게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해외 거점 두 군데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럽의 헝가리에 두고 있는데요. 헝가리는 단순히 이제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의 제2고장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2차 전지의 거점으로 불리고 있는데 헝가리 쪽에도 지금 이제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극대화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북미라든가 유럽에 대한 모멘텀 내년부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35,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